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데 전염병 창궐로 일상 파괴를 겪은 후라서 예전과는 다른 뉴노멀 기대됩니다. 법원도 웬만한 사건들은 다 예전처럼 진행되는데요. 오변이 일하다가 급 생각이 나서 오늘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시리즈처럼 1. 의료사고편, 2. 학교폭력편, 3. 이혼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따라오세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째, 피해 입증을 위해 기록 분석이 필요한데 스스로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변 사건들 중 특징이 의료인 혹은 법조인들의 가족, 친지, 주변인들의 의료사고 사건이 많다는 건데요. 의료사고에 관한 법적 분쟁을 생각해 볼 때 의료인은 의료를 알고 법조인은 법률을 알죠. 근데 변호사를 찾습니다.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의료인은 법률을 모르고 법조인은 의료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사 둘 다 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한 행위에 대해 가해자가 작성한 의무 기록을 토대로 가해자의 어떠한 과실이 어떠한 인과관계에 의해 피해로 이어졌는지 그걸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솔직히 제 주변 사람 일이고 그러면 감정이 뒤섞이고 일단 빡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찾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요. 소송은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증거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사건 진행하는 사람이 빡쳐서 뚜껑 막 열리면 앞에 있는 증거를 두고 오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은 다른 분야 기록보다 더 특수하고 중요한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사람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분석이 처음부터 오독으로 시작하면 사건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변하고 사건을 하시게 되면 이게 맞는 싸움인지 들이받아도 되는 건지 그 과정이 얼마나 지랄맞고 그 너머엔 뭐가 있는지 기록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 그림부터 그려봅니다. 저는 가르마 탄다고 표현해요. 안 그래도 의료사건들 오래 걸리는 편인데 민사든 형사든 진료기록 감정 받게 되죠. 근데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 그게 내 무기인데 거의 유일한 무기인데 무기를 제대로 분석 안 해보고 그냥 법원이나 수사기관 통한 감정기관에 맡겨서 그거에 의존하고 사건 해보겠다? 전 그거 의료사건에서 상당히 무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나 법률을 모르거나 혹은 둘 다 아시는 분이라면 그 기록의 중요성까지 알기 때문에 대리인을 찾습니다. 저 같은 사람요. 그렇기 때문에 오변을 찾는다는 자랑경 광고는 오변의 TMI니까 툭 내려놓고 갑니다. 그거 둘째,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본 체계 때문입니다. 이건 의료사고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삼는 쪽이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게 룰입니다. 소송은 승패를 명확하게 가리는 싸움이라 주장하고 입증한 만큼만 이기는 겁니다. 의료 민사에서 환자 측은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겨우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소송 말합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느끼는 이 바닥은 말 그대로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환자 측이 영끌해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번 제대로 굴러볼 수 있는 건데 환자 측이 억울하고 슬픈 감정만을 제일 큰 무기로 삼아서 또는 유일한 무기로 삼아서 법원으로 달려간다? 이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소송이 참 힘들고 오래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싸우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맨날 말과 글로 싸우는 게 업인 오변도 상대방 서면을 보거나 재판 다녀오거나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전 남의 일인데 그 정도인 건데 스스로의 일이라면 말 그대로 명줄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소송하고 나서 가족들이 쓰러지시는 분들 계세요. 소송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예민해지고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분들도 많고요. 기억하세요. 소송은 억울하고 불쌍하다고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법정이라는 링 안의 규칙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판사님을 설득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기엔 대신 싸워줄 대리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셋째,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 고소를 한 피해자가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습니다. 형사에서의 피해자 변호인이란 결국 고소 대리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기소가 돼야 재판에 가는 거거든요. 그 재판을 해봐야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결정이 납니다. 근데 형사가 또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민사랑 달리 피해자가 낄 자리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고소장 넣으면 고소인 조사하러 가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절차에서의 주변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수사하는 기관, 경찰과 검찰을 말합니다. 수사기관과 가해자가 주요 인물이거든요. 수사 후 기소되지 않으면 그나마 가해자는 자유가 돼버리는 거고요. 수사 후에 기소돼서 공판 단계에 간다. 그러면 법원, 검찰, 피고인 이 세 명이 중심이 됩니다. 이 삼각형 안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고소하면 경찰 단계 수사를 거쳐 형사님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주셔야 검찰 단계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검찰에서 기소를 해 주셔야 공판 단계, 즉 법정 가서 판사님 얼굴 한번 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잘해 주시지만 아시다시피 다들 너무 바쁘세요. 중요한 부분, 해당 사건의 어떤 부분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법적인 부분을 꼼꼼히 짚어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사에 도움이 되거든요. 바쁘신 분을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초기부터 꼼꼼히 수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소도 하고 증거 제출도 해야 그 다음 단계 쭉쭉 진행이 됩니다. 형사사건 고소한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하시는 것도 통상적이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형사사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형사사건의 피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민사처럼 돈 문제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서 특히 의료사건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의료법 위반 같은 거겠죠? 이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인 면허나 병원에까지 영향력이 갈 수 있는 거라서 가해자 측, 피해자 신분이죠. 의료인 측.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방어합니다. 피해를 당한 쪽이 억울하다는 말만 혹은 계속 전화해서 방문해서 귀찮게만 한다면 오히려 조목조목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피의자 측 말이 더욱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민사에서 변호사 있었으니까 형사는 내가 해보겠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요. 판례는 명백하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절차상으로도 그렇고요. 민사는 돈 물어주는 거고요. 형사는 가해자 인생에 빨간 줄 긋는 거고요. 다르겠죠? 그리고 피해자 인권만큼이나 가해자 인권 중시되는 나라입니다. 피해자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통탄스럽고 그렇다고 가해자 인권 깎아내려라. 이제 그런 시대 아니죠? 피해자 인권 올릴 방법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의료 형사사건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음부터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다 마구잡이로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의료 현장은 처음에는 신뢰로 시작한 곳입니다. 의료 행위 자체에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 역시 판례가 명확히 인정하고 있고요. 그 벽을 넘어서 피해자가 어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를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의뢰인들을 기다립니다. 오변이들 주장하는 건 짖어야 듣는다는 겁니다. 표현이 좀 너무 날 것 그대로인가요? 아니 뭐 짖는 건 오변이 짖는 거니까요.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그 문제가 드러나고 나은 방향도 생기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셔야 좀 더 나은 방향, 그 문제를 처음 생각했을 때 염두했던 좋은 방향이 나오는 거고요. 자, 오변의 TMI,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의료사고편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봐도 누구랑 누가 싸우는데 한쪽엔 같이 혹은 대신해서 싸워주는 싸움꾼이 있고 다른 쪽엔 없다. 그럼 그 싸움 어떻게 될까요? 의료사고에 관해서는 웬만한 싸움 저리 가라고요. 그 싸움판 어려운 거 아까 얘기했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운전에 맛들이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운전석에 앉아서도 찍어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찍으면 욕하는 방송 나오려나? 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요합니다. 감사합니다.